안녕하세요, 김용석입니다. 오늘은 키노트나 파워포인트로 카드 뉴스 만들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카드 뉴스 만들기를 설명하게 된 데에는 노림수가 있죠. 이걸 연습하다 보면 이야기의 얼개를 설계한 능력이 발달하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의 기획에서 스토리 구성, 작성에 이르는 사이클 전체를 최단거리로 주파할 수 있는 연습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연습할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제로 사용할 주제는 10대들의 화장입니다. 이 주제로 코칭을 하기도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거든요. 보통 주제를 받아들면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10대들의 화장이란 주제는 상당히 브로드하죠. 어떤 얘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초반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제를 좁히는 방법으로 제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부제를 만드는 겁니다. 주제는 10대들의 화장으로 정해졌죠. 그럼 이 카드를 볼 타겟 청중을 정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학생들이라면 5분 만에 화장하기, 등굣길 화장, 아이돌 누구 따라하기 같은 부제를 정할 수도 있겠죠. 사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10대 화장품, 성인 제품과 다르게 접근해야 해 라는 부제를 달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한테는 화장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청중이라면 이젠 애들 화장하는 거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다면 안전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부제가 붙을 수도 있죠. 네, 우린 이 부제를 채택해 보기로 하죠. 주제는 10대들의 화장, 부제는 막을 수 없다면 안전하게로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 가지 길이로 쓰기입니다. 슬라이드 작성은 좀 나중에 하고 들어갈 내용부터 기획해 보죠. 목차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먼저 4개에서 5개 정도의 문장을 써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인스타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10문장 이내를 한번 써보세요. 인스타그램은 한 번에 10장 정도의 사진이 맞죠? 자, 그 다음은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도록 20문장 정도를 써보는 겁니다. 손으로 써도 좋고 에버노트와 같은 노트에도 좋습니다. 표지에는 제목과 부제를 먼저 써놓고요. 마지막엔 부모님에게 제언을 하도록 하죠. 못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건강하게 하도록 가르치는 게 낫습니다 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중간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어떻게 목차를 구성하든 자기 마음이죠. 전 이리저리 생각을 하다가 일단 뻔하게 현상, 문제, 방향성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장을 써서 연결해 보세요. 애들 화장 이제 막을 수 없을 정도야. 자기한테 맞는 화장을 모르니까 건강이 제일 문제지. 모두들 화장하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야. 차라리 건강하게 화장하도록 가르치는 게 낫겠어 로 연결됩니다. 흐름이 나쁘지 않죠. 사실 여기서 사람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각 목차를 몇 마디로 설명을 할지 문장을 써보는 겁니다. 현상은 이렇게 3문장 정도, 그리고 문제는 1문장, 방향성 3개 정도의 문장입니다. 아마도 많은 문장들이 나왔다 사라지고 그리고 합쳐지고 나뉘기를 반복하겠죠. 오른쪽 7문장이 카드 한 장씩으로 독립하는 겁니다. 한두 문장을 합친 길이가 2줄이 넘지 않도록 다듬어 주세요. 이게 끝났으면 사실 60에서 70%는 끝난 겁니다. 그 다음은 디자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카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왼쪽처럼 모바일에서 보기 좋게 세로형으로, 오른쪽처럼 컴퓨터에서 보기 좋게 가로형으로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양쪽 모두를 고려한 정사각형을 좋아합니다. 그걸로 만들어 보죠. 보통 페이스북에서 보여지는 카드 뉴스의 썸네일은 앞에 4장의 카드가 이런 3가지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문은 정사각형으로 만들더라도 첫 장은 가운데처럼 세로형이나 오른쪽처럼 가로형으로 만들기도 하죠. 자, 이건 그냥 참조만 하세요. 우리는 쉽게 가기 위해서 모두 정사각형으로 만들 겁니다. 왼쪽처럼 보여지게 말이죠. 크기는 고해상도로 보여질 수 있도록 1080 곱하기 1080으로 슬라이드 모양을 설정하겠습니다. 키노트에서 보면 문서 메뉴의 문서 탭에서 그림과 같이 슬라이드 크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1080 곱하기 1080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그렇게 하면 정사각형 슬라이드가 보일 겁니다. 아래쪽에 적당하게 2줄 정도의 텍스트가 들어가게끔 박스를 하나 그려줍니다.
크기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써놓은 문장 하나를 카피해서 배치해 보세요. 네, 이게 기본 포메이션입니다. 빈 공간에는 그림이 들어가는 거죠. 문장의 수만큼 빈 슬라이드를 만들고 그림과 같이 문장을 복사해서 넣어주세요. 아마 순식간에 이건 해치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나 텍스트, 다이어그램을 넣는 거죠. 저는 식약청에서 나온 10대들을 위한 화장품 사용법에서 그림들을 대부분 뽑아냈습니다. 자, 그럼 쭉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10대의 화장은 막을 수 없다면 안전하게. 10대들의 화장은 학교나 부모님이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95% 이상이 최근 3개월 이내 화장 경험을 가지고 있죠. 막을 수가 없죠. 숨어서 5분 만에 등굣길에 하거나 언니나 엄마 것을 몰래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따라서 하죠. 용돈이 충분치가 않으니까 검증이 안 된 저가의 화장품을 편의점 같은 곳에서 사서 쓰기도 합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자,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안전 문제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작용 같은 것들도 생기고요. 제대로 클렌징도 안 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학부모와 관계 당국도 바뀌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연합회와 협의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학교는 이제 세 계층으로 나뉘어서 이 건강한 화장을 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돌아가면서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화장품 업체들도 이에 따라서 미래의 고객인 10대 화장품 시장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2018년 말 현재 3천억 정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고 연 20%씩 성장한다고 하더군요. 기묘한 이야기의 미국 드라마죠. 스탑. 밀리 바비 브라운은 건강을 모토로 해서 자신의 브랜드인 플로렌스인가요? 네, 플로렌스를 런칭했습니다. 화장하는 걸 막을 수 없다면 건강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어떨까요? 자,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죠? 완성되었으면 이 슬라이드를 이미지로 보냅니다. 고품질 JPG로 내보내주세요. 사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작업을 더 하는데요. 이미지의 사이즈를 최적화시켜서 파일 크기를 줄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모바일에서도 그림 로딩이 빠를 겁니다. 보여드리죠. 왼쪽 화면이 내보낸 그림들입니다. 그림 하나의 크기를 좀 볼까요? 하나에 거의 1MB 정도 하는군요. 화면 오른쪽에 열려있는 앱이 그림을 최적화해줍니다. 다 끌어서 넣어보죠. 원래 크기에서 3분의 1 정도 줄었다고 표시되죠. 그럼 아까 그림 크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3분의 1로 줄어있죠? 네, 이건 그냥 팁입니다. 이 앱의 이름은 JPG 미니고요. 유료 앱이지만 비싸지 않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맥 앱스토어에 있죠.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기능과 이러한 앱은 윈도우즈에도 있거든요.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드 뉴스의 길입니다. 1차적인 기획을 5장 이내로 유지해보세요. 기억나시죠? 이거는 목차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10장 이내로 작성하세요. 지금까지 한 거였죠. 자, 지금부터가 관건인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긴 버전을 만든다면 20장 정도를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 있습니다. 20장으로 늘어나면 맨 앞에서 기획과 목차도 한두 개 늘어나야 하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최초 플롯은 원형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슬라이드가 늘어나면 구조는 그대로이면서 설명이 깊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슬라이드로 표현한 이 카드는 3장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카드 뉴스는 1, 2분 이내에 빠르게 보고 끝내는 용도입니다. 20장이 넘어가면 호흡이 길어져서 청중은 흐름을 놓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32장은 너무 많습니다.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40장이 넘어가는 카드 뉴스를 자주 보았는데요. 역시 우려대로 호흡이 길어서 중간에 자꾸 끊기더군요. 일관된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레이아웃을 일관성 있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늘어놓고 나면 그 일관성이 나타나죠. 지금 보시는 건 너무 일관되다 보니 지루하고 리듬감이 없어 보입니다.
중간중간에 중요한 슬라이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악센트와 리듬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 흐름상 내용이 정말 중요해야 저렇게 튀는 거죠. 호흡 유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텍스트와 그림의 연관성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내보이는 이유는 텍스트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죠. 왼쪽은 그림과 내용의 싱크로율이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이런 것이 지속되면 호흡이 끊어지기 마련이죠. 그림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위와 아래를 비교해서 보세요. 위는 등장인물 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텍스트와도 싱크로율이 떨어지며 같은 느낌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슬라이드마다 호흡이 끊어지죠. 이 경우 청중은 텍스트에 의지해서 가늘게 호흡을 이어갑니다. 아래는 중간에 사진 하나를 빼면 거의 같은 그림체로 주인공인 여학생이 일관되게 등장합니다. 청중을 더욱 감정이입시킬 수 있죠. 오늘은 카드 뉴스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카드 뉴스도 카드 뉴스지만은 제가 오늘 이걸 설명드린 거는 논리와 스토리 전개를 연습하는데 카드 뉴스만큼 유용한 그리고 간단한 방법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문기사나 강연, 기타 텍스트 등을 보고 카드 뉴스로 옮기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전개 능력이 금방 향상될 겁니다. 지금까지 김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